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민석입니다. 네. 부산 내리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오실 때마다 지금 표정이 밝아지시고요. 아주 멋있어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칭찬도 좀 해줘요. 왜 그래요? 응? 아까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뒤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데 따뜻한 분이잖아요. 예.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마이크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그런가요? 자, 조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치열하게 서로 이게 정쟁 아닌 정쟁으로 일삼는 것보다는 서로 정책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보궐선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문이 좀 막혔던 게요. 네. 네, 조경태 의원님의 표정이 밝고 네. 제 표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읽혀서는 안 되는데 네. 아이고 그게 읽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선거는 어차피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정책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령 오세훈 후보가 자신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시장 시절에 36억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 시장 때가 아니라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구증을 받은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금세 그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딸이 홍익대학교 미대 편입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채점한 교수가 박형준 후보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입니다. 내가 당신 딸을 채점을 했고 당신 딸과 부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시험 자체를 안 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후보. 그런데 박형준과 오세훈 두 후보의 공통점이 MB 대통령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지금이 MB 측근들의 부활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활하고 있지 않는가. MB가 부활하는 이 보궐선거, 이게 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걸 좀 국민들이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말하는 MB 부하들의 부활, 이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자,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건데요. 조경태 의원님은 부족한 부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또 왜 또 겸손은.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함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직전 시장의 그 성추행, 그 성범죄로 발생한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당연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내는 거, 그 또한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재판이 선거가 시작됐다. 자,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조경태 의원님의 성추행 팔이 저거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것 같고요. 아마 4월 7일까지 계속 들으세요. 100번까지는 들을 것 같은데요. 계속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 저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너무나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 받았는지 이걸 갖다가 착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딸이 어느 대학에 편입했는지 그리고 홍대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빠가 몰랐을까요? 저는 거짓말일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야 그런 편들 문제가 아니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아니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지난주에 그 김경진 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아이고, 사단 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이런 마세요.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조경태 의원님께 자, 저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심정으로 제가 토론할 수밖에 없죠. 품격 네. 오선 의원의 품격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보여주세요. 말자고요, 조경태 의원님. 6081님께서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대표감 야당 대표감 조경태 의원님 유일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두 분 설전 부탁드립니다. 기대됩니다. 안민석 화이팅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LH 투기 의혹 특검에 이어서 LCT까지 갔어요. LCT의 조경태 의원님 혹시 집 있습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출 받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 말고는 지역구에 집이 있으시죠? 그 지역교회 이제 전세로 있습니다. 전세로. 아직이요? 예. 저기 박형준 의원은 저기 해운대가 지역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원래 지역구가 그 뭐 부산에 사시니까요. 아마 네. 그 부산 사람들은 조금 뭐 그래도 지역구에 집을 갔죠. 예, 보통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 근데 지금 LCT에 집을 샀는데 1년새 20억이 올라서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40억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그 투기 아주 나쁜 의미로서 투기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네. 사기에 가까운 건데요. 그 뭐냐면은 사전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알아서 그 미공개된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그건 전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래의 그 가치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뭐 재력이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해서 그 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건 좀 약간 투기라기보다는 좀 투자에 가깝지 않는가를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LH와 관련된 신도시의 투기 사건은 명백히 이 정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투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투기와 투자는 다르게 봐라.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뭐 깻잎 한 장 차이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박형준 후보가 또 정치인이 뭐 돈이 많다는 것 그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이 뭐 재산이 많지 않은 것 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보수 쪽에 정치를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은 보수 쪽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금수저 출신이거나 집안 돈이 많거나 네. 자신의 뭐 부동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을 보시고서 이야기 듣고서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네. 자, 대표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그렇습니다. LCT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한 채 한 20억 정도 로얄층을 두 개를 네. 분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LCT 아파트 자체가 지역 토착 비리의 총 결합체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관계 유착 비리의 상징이고요. 사실은 이 LCT 특검은 진작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비리 내용이 규명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요번에 이제서야 이제 특검으로 들어가자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혹시라도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부산에 그동안 정관계 권력 있는 사람들이 LCT를 통해 가지고
특혜 분양을 받지 않았는지 여거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주장을 지금 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 LCT든 그 LH든 네.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경태 의원은 LH 투기 의혹 나왔을 때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특검 가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장 먼저 지금 주장하신 분입니다.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저는 우리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그 권력기관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혹시나 사전 정보를 알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낱낱이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그 한 20명 정도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그 재중이 좀 과한 그런 그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그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번에는 좀 엄중하게 이 문제를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LH든 LCT든 다 투기 조사해야 된다. 특검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LCT도요? LCT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조경태 의원 LCT 특검도 가자 얘기합니다. 지금 정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네. 동감하고 합니다. 합의하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과거에 93년도인가요?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돈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공직자 재산을 세게 공개하게 하고 또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30년 지났지만은 그 사이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부당한 특권적 위치에서 부를 취득하는 그런 행위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권력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돈까지 벌려고 하는 네. 그러한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네. 그것 한마디로 그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막자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 진작에 이 법이 통과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지자 이렇게 저는 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LH, LCT 특검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자는 조경태 의원의 안을 받고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다소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잘 간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도 다 받았어요, 조경태 의원님. 예, 더불어요. 네. 우리 보면은 최근에 어느 단체 시민단체 발표한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농지를 소유한 분들이 많다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 121조에 의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가지게 돼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짓는 척하면서 가짜 계획서 꾸미고 그런데 가짜 농부 많더라고요. 여기에 국회의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사 그것이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역시도 이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땅을 불법으로 소유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도 전수조사를 싸그리 다 합시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금 토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뭐 몰수를 하든 저는 뭐 법이 허용하다고 그러면은 몰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조경태 의원님 이 제안을 부분은요. 또 드립니다. 그 참 좋은 지적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표현에 저는 뭐 공감하고요. 최근에 그 터져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양산 땅 문제. 양산 땅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 농지를 취득해서 올해 아마도 토지 그 형질을 변경했다는 그런
부분의 주장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경남 양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 국민들이 농지를 토질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철저한 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기온이 부쩍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15도 안팎의 높은 일교차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기온부터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독도 모두 8도, 전국적으로는 4도에서 10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보다 좀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0도, 서울, 대전은 19도, 춘천, 세종 18도, 대구, 부산, 제주는 16도, 강릉 14도 정도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동해안 지방은 예년 이맘때 기온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고 잔류 황사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 충청권은 내일 오전까지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름량은 전반적으로 많다가 내일 밤 전라도 지역부터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밤 제주도 지방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5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오선의 정치 품격으로 정치를 이끈다. 자, 정비로 기억하겠습니다. 1928님께서
조경태 의원님의 전수조사 대환영입니다. 올바른 생각에 감사하기까지 하다는 건 그만큼 올바른 생각을 가진 기득권이 드물다는 반증입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저 그렇습니다. 5657님께서 국회의원 이름으로 취득했습니까? 가족 친지 이름으로 취득했겠죠. 국회의원 가족 친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가족 친지 그러니까 그게 좀 함정이에요. 이제 네.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범위를 가능한 범위까지 예. 부인 이름으로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 유능한 수사기관에 예. 그건 이제 맡게 될 문제고요. 이제는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적폐청산 표현을 하셨지만은 네. 부동산과의 전쟁의 이제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하고 예. 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권력자들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에 서울, 부산 시장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 투기 검정. 예.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1년 사이에 아파트 사가지고 40억을 봅니까? 본인은 투기라고 안 그럽니다. 투자라고 그러죠. 그냥 정상적으로 샀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어느 누구도 투기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 투기했다라고 안 그래요.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 후보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회의원, 뭐 필요하다면 청와대 판검사 이런 윗물부터 철저하게 먼저 검증을 해서 엄단하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각을 아주 예리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조금 전에 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 뭐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는 부분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지루한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저는 수사하고 또 국정조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 관련해서는요. 마치 과거 노무현 대통령 김해 봉화에 아방궁이라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당시에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킨 거죠. 뭐 어마어마한 큰 대저택이 지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봉화 가본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 사저치고는 참 소박하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디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서울서는 안 살겠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 양산 사저 가보시면은 정말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퇴임 후에 거처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는 과거에 아방궁 트집 잡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 문제는 뭐냐면 농지를 취득해서 이것을 토지 형질 변경한 게 문제거든요. 그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해달라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6481님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윗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자, 부동산 전수조사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옵니다. 이거 일단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수도권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다수죠.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2배 가까워요.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말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의 LCT 저런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저게 만약에 김영춘 후보였다고 그러면은 언론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언론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그 여당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계속 이제 돌출이 되는데요. 저는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어떤 재산 상황을 말씀을 뭐 사적으로도 하시지만은 저는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네. 보면은 이거를 캐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그쪽의 국회의원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불법 의혹에 그러한 부동산들이 저희들보다 몇 배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부터 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걸 불릴 만한 그런 그 욕심도 별로 없는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 쪽에 보수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좀 생각이 많이 틀리고 정치하기 전부터 또 돈이 많은 분들도 많은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야,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저는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1.5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죠. 이제 탈당했으니까. 농지를 많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훨씬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큰 도둑이든 작은 도둑이든 도둑은 도둑이잖아요. 예. 예, 그걸 자꾸만 우리는 작은 도둑이니까 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 괜찮나. 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하, 네. 저는 그 소위 말해서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아주 양심적이고 고상한 척은 다 해놓고 네. 그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런 경우를 가지고 그 우리 그 정치인들부터 또 이제 권력을 가진 이제 대통령부터 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다시 해야 된다 보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 2020년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그때 선포했었습니다. 1년 네. 전에.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그 국토부 장관을 이번에 문제가 생긴 LH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이 전혀 다르게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양심적으로 앞으로 또 대국민께 약속하고 말을 했으면 그걸 좀 지켜나가는 실천하는 모습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한다고 해놓고 뭘 잡았냐? 약속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장 시절에 네. 이런 부당한 투기 사건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고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터져 나올지는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예.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임명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그거를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지적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충 그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딱 한 가지는 일치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엄격하게 하고 네. 그러한 부분은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합의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네. 저런 조경태 의원님의 저러한 훌륭한 생각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의 저런 생각일까? 그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 정말 기득권자들이에요. 많은 건물과 많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10등은 그럴 겁니다. 이건 자유민주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나는 투자한 거 아니라 투기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갈 것이죠. 이해 충돌 방지부터 보셔요. 결국에는 하는 신용을 하다가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요리조리 피해가서 결국 누더기 법으로 만들 겁니다. 통과는 시키겠죠.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셔야 될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조경태 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훨씬 빨리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안 됐는데요? 제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세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것을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안철수 제가 오늘 조경태 의원님을 너무 띄워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뭐 오늘은 뭐 칭찬 받을 일 하셨어요?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은 그 현 정부, 현 정권에 실망한 그 서울 시민들의 그 염원이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한쪽에서 너무 권력을 독점하거나 독식하다 보면은 이게 국가 발전에 또 사회 발전에 상당한 그 걸림돌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물론 1년짜리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네. 이런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현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현 정권이 독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이것을 지금 안철수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 두 분은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은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사망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 오늘이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네. 3월 29일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예. 그리고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 최후의 경우 4월 2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후보 단일화는 제 경험상으로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또 지지자들은 또 일정 부분 짜증나겠지만요. 그러나 이 단일화 프레임 속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늦으면 늦게 할수록 더 시너지 효과는 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심은 그래서 있으니까요. 결국은 할 것이다. 물론 네. 뭐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늦어도 4월 2일까지는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단일화 된다는 전제 하에서 박영선 후보가 비장한 각오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내일 후보 등록 마지막입니까? 19일인데 내일까지는 뭐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깔끔하게 네. 저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 단일화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그 국민들 마음에는 좀 깔끔해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뭐 좀 사소한 그런 문항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상대 후보를 좀 약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저는 썩 그 제1야당의 지금 현재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이나 발언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요즘은 국민의힘이 좀 더 이렇게 민주정당 같은 착각이 들어요. 조경태 저희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의원들이 당 대표를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들어본 적이 민주당은 있습니까? 못하죠. 그게 없죠. 네. 근데 아무튼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친박적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친박적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한 달 전에는 윤석열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친박적 의원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인정하지 못한다. 네. 정권 교체 안 해도 좋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김재원 우리가, 전 청와대 수석도 그런 얘기했죠. 예, 윤석열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대권 후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친박이 윤석열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종인, 뭐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포함한 친박, 친이 이것이 한 판으로 그것이 국민의힘 쪽이든 아니면 제3지대든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렇게 가야만이 내년에 우리의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좀 지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과연 정상적으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법치가 무너져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 새로운 좀 정상적인 정상적인 정권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정권 내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좀 파렴치한 말씀이죠.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거기에 함께했던 국민의힘에서 자, 저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비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너무 저 얘기 과한 나오면은 표현이십니다. 마칠 때 된 겁니다. 정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